회 법. 오늘이 몇 회죠? 몰라요. 나중에 편집해서 몇 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네. 막 지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와 셋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네. 저희가 그 또 돌아온 저격수다를 찍는 날인데. 근데 이거 녹화인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군요. 오늘이 2015년 9월 8일. 9월 8일 맞습니다. 네, 9월 8일 화요일 황장수 소장님께서 기침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뭐 녹화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남 김에 법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뭐죠? 네, 오늘은요. 일단 황 변호사님이 꼭 도와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민법 전문이시죠? 뭐 전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센스 있게. 네.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9월 8일 기사인데요. 이게 알만한 방송국에서 뉴스 기사가 탁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크루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난민하고 불법 체류자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기자가. 난민하고 불법 체류자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제가 먼저 질문. 네. 쿠르디가 뭔가요? 이 쿠르디가 그 아이 이름인가요? 그 쿠르드족 아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쿠르디가 약간 대명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쿠르디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등등의 접경지대에 모여 사는 부족의 이름인데 한 3,500만, 4천만 그러니까 독립국을 갖지 않은 민족 중에서는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쿠르드족이라는 그 민족들이 쿠르드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뭐 터키, 이란, 이라크에 분포돼서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국적이 다 달라요. 그 베나TV에 나오는 베나TV의 그 세계를 알아보장 알파고 신하씨 기자가 바로 그 본인이 늘 얘기하지만 쿠르드족입니다. 마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족인 것처럼. 그렇죠. 뭐 국적은 터키지만 알파고 신하씨 기자는 국적은 터키지만 쿠르드족이고요. 쿠르드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 아이반 호우에 나오는 살라딘. 십자군 전쟁에서 그 아랍 측의 아주 멋진 그 전사로 나오는 살라딘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쿠르디라고 계속 쓰더라고요. 네. 이 쿠르디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난민을 이야기하는 대명사 같이 지금 쓰이고 있나 봐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쿠르디 하고 나오는데 쿠르디를 뜻을 검색을 해보면 또 뜻이 잘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짱이야 하면은 이게 최고야 이런 것처럼 쓰이는 대명사로 쿠르디가 쓰이는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보면요. 이 기사에서는요. 의학 공부를 위해 머나먼 탄자니아에서 한국을 찾은 34살 A씨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다. 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탄자니아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어서 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해요. 이 기사예요. 여기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아이는 보험도 못 가지고 어린이집도 못 갑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본인은 못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왜 난민이에요? 이건 난민이 아니죠. 이게 좀 이상한데요? 네, 그 또 두 번째 케이스. 베트남에서 건너온 33살.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에게 여권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꼬마 난민 쿠르디는 우리 사회에서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19세 이하 외국인 수는 9만 명. 이 중에서 실제는 2만 명이 넘는 쿠르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쿠르디 아니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탄자니아 뭐라 그랬죠? 탄자니아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왔다. 그러면 학생 비자를 받고 아니죠. 이제 비자가 만료됐겠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비자를 받고 적법하게 들어와서 근데 그러면 의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까지는 너무 나가지 마세요. 의학 공부를 하고 나서 학업은 마쳤으니까 아니, 마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업을 하는 도중에 뭔가 사연이 생겨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학생 비자를 받고 그 과정이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적법한 경우라면 학생 비자로 뭐 살다가 결혼하면 그것도 이제 신고하면 되죠. 거기서 낳았으면 학생 비자를 받았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을 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 우리 유학생을 해봤잖아요. 네.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 비자가 만료될 때 많잖아요. 네. 학교에서 잘리거나 뭐 등등 만료가 됐는데 학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만료됐고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비자 없는 상태로. 그럼 이거는 불법 체류 그렇죠. 신분에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기사가 제가 이제 이 기사가 지금 떠요. 그리고 공익법센터 무슨 상근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막 그러면서 독일이 이번에 난민 받아들인 네. 내용을 여기에 언급을 하면서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독일에 들어오는 아니 이걸 변호사들이 그 개념을 헷갈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 이제부터 이민법 전문입니다. 거봐 맞다니까. 박사님은 쿠르디 전문이에요. 저 쿠르디 내용 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쿠르디가 뭐지 검색을 해도 우리의 천재 박사 네이버나 다음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쿠르드족의 네. 그랬는데 네. 여기 보면요 민헨에 이번에 난민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독일에 난민이 네.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받아들인 독일을 칭찬하면서 우리나라가 난민 아동을 네. 2만 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한 기사가 오늘 뜬 거예요. 네. 자, 불법 체류자와 난민은요 너무너무 다른 개념이에요. 난민은 뭐냐면요 난민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난민 신청 받아주죠 한국이. 그럼요. 우리나라는 네. 난민 신청 이것은요 1951년 난민 협약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난민을 받아줘요. 난민이란 뭐냐면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거나 아니면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국제구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받아주는 게 난민이에요. 그리고 난민은 가끔은요, 이 난민이 무슨 재난이라든지 네. 재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없어졌거나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것이 난민이에요. 이것은 네.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정치적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불법 체류자는 뭐냐면요. 불법 체류자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꼭 우리나라에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 네. 이러는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조용히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거는 왜 이번에 쿠르드족이 난민이 됐느냐.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지대 사실상 IS가 무력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오니까 이건 난민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 난민 보호를 하는 대상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 난민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난민, 그 다음에 비호 신청자, 그 다음에 국내 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호 대상자들은요 정말로 국적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 불법 체류자가 국적을 잃었나요? 아니죠. 자기네 나라 원래 국적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댓글을 다 찾아봅니다. 네. 왜냐면요 댓글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수자의 생각도 있다는 걸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네.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댓글 중에요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저희 법에 관한 네, 댓글요? 이 댓글 중에서 뭐냐고 하냐면요 어떤 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불법 체류자들을 인정해줘서 그들이 사회에 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D 업종에 3D 업종 네.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이라고 해서 별도로 비자를 발급해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네.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 네. 자, 불법 체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은 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D 업종이 잘 굴러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비약인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쉽게 말하면 저희 법인에서 미국 이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러 가면 공부한 목적이 끝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눌러붙어가지고 뭘 한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국민에 대한 당연한 구별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 비자로 갔다가 졸업을 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취업비자를 안 받고 거기서 눌러 앉으면 그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그렇죠. 체류자에 대해서 네. 미국은 관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이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못된 이야기를 잘못되게 네. 하면 이게 잘못된 전파가 되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만 해도 국적을 준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으면 국적을 줘야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야. 불법 체류자하고 문제가 아니라 입법주의에 다른 차이 부과인데. 자, 속지주의, 예. 미국은 속지주의니까. 예.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유학생, 그러니까 합법적인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예. 이건 미국 국적을 주죠. 예예.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 국적 주나요? 미국에서요? 네. 줍니다. 줘요. 아, 주는군요. 속인주의. 네. 속지주의니까 미국은 속지주의. 네. 네. 한국은 자, 속인주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해서 우리는 속인주의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둘 중에 하나여도 상관없어요. 한국 국민인 자. 네. 그리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경우. 네. 즉 우리는 속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요. 네. 불법 체류자에게 줘요. 네. 속지주의다. 그 미국은 왜 속지주의를 그렇게 취하고 있냐면요. 그 역사 대부분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적에 관련된 것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 이념 때문에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지 그것이 무슨 인권적인 방향에서 소송돼서 그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막느냐? 네. 저한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예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범법자인데 그들까지 챙기기는 우리가 그 정도 복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저한테 또 이분이 또 조근조근 써놓으신 말씀 중에서 방통대 등록금 싸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네. 하느냐 하는데 방통대 등록금 싸도요. 그건 다른 사람들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 옛날 같은 경우 90년대만 해도 여행자도 영국에서 병 나면은 다 무료로 해주다가 예. 이제 나라 재정이 그거 감당을 못하니까 네. 이제는 여행자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없어졌어요. 그쵸? 네. 아니, 항상 종교적 관점이나 선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뭘 못해주겠습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다 대한민국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리고 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 그리고 선, 그리고 뭐 선행 했으면 좋겠다가 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현행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으면 속인주의와 맞물려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네. 공격을 또 하셨습니다. 자, 이자스민의 경력을 보면 유여해 너와 별반 차이가 없더만. 자, 이분 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 공격적으로 저에 네. 대한 비판은 제가 했던 말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인신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방송을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나눠줍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문화란 말부터 틀린 것입니다. 네, 그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얘기를 했고요. 근데 네. 봐봐요. 우리가 다 인종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인 거죠. 그럼 우리 문화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성의 호소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적법에 의해서 네. 우리는 속인주의고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어긴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는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추방을 당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국적을 주고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모든 혜택을 주면 엄마도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줘야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국적자로 입국해서 들어왔다가 그냥 불법 체류자가 아이만 낳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아까 이제 황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로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난민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줄 만큼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여력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렇죠. 최고죠. 이번에 보셨어요? 독일에 있는 네. 어떤 부부가요. 네. 그리스 섬을 샀대요.
아, 그 난민촌으로 만들어요? 예, 그리스 섬을 사서 난민을 다 거기에다가 네. 살게 해준대요. 정말 최고죠. 그리고 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맞다고요. 네. 왜 맞냐면요. 불쌍하잖아요. 난민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불법 체류자를 불법 체류자는 박해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다르네요, 각도가. 그리고 이번에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려고 한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 지금 비자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되면 저는 좀 절대 중국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중국인은 들어올 때 무비자로 가고 우리가 중국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협정이 안 되고 아직 그까지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근데 비자는 무조건 상호주의죠. 그렇죠, 상호주의죠. 네. 그래서 네.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우리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 과연 제대로 잘 걸러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범죄를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형사법이다 보니까 범죄를 우려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많이 나갈 경우에는 네. 그걸 어떻게 검거할 것이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제가 중국인이 꼭 집어서 싫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문제인데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꾸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런 불법 체류자 이런 부분을 금기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렇죠. 네.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필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우리가 범죄인 인도주에게 전 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민이라든지 또 어떤 비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과 비슷한 법제도나 비슷한 어떤 수준에 있을 경우에는 많이 완화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문만 활짝 열어놓고 관리가 안 돼버리면 그러면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어떤 비자를 받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 비자 받는 건 한국인보다 어려워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사회 문화가 아직도 한국의 사회 문화만큼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보기에 네. 미국인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있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법 체류와 난민을 혼용해서 언론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하면은요. 난민이란 또 망명자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걸 얘기해요. 영어로는 refugee라고 그러죠. 네, political refugee 혹은 refugee. 발음 좋으신데요. 네. 그래서 이게 난민인데 불법 체류라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국적을 절대 버리지 않고 본인이 취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또는 정말 도망을 가든 다른 나라로 몰래 입국을 했든 아니면 비자를 들고 가서 비자가 만료되었든 이것은 반드시 그 나라의 현행 법 체계를 어긋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아이, 그들의 아기 또 어린이란 이유로 불법 체류자의 아이는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묶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법 체류자를 무슨 합법적인 걸로 만들자는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게 있죠. 지금 그런 법이 이미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스민 의원이 이걸 발의를 했고요. 지금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걸 발의를 했고 지금 보세요. 기사 보세요. 다문화가 경쟁력이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서류에도 없는 유령 신세. 다문화 가정과 불법 체류자를 너무 옹호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또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도 합법적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제 말이에요. 이게 아삭아삭 가고 있잖아요. 아니 왜 다문화랑 불법 체류를 이건 또 일부러 묶어놨습니까?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다문화라는 단어도 지금 안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오히려 격차를 두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아니고 너는 일단 다른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 경제의 하부를 지탱해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시각도요. 제가 볼 땐 대단히 계급적 시각입니다. 한국인도 3D 업종에 종사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방송 마무리할 시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난민과 불법 체류자는 다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반드시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 모두 생각을 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인정이 통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여력을,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넘어서면서까지 인정을 베푼다면 글쎄요.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 생계형 범죄라는 단어도 범죄입니다. 네.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면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인정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법과 어떻게 보면 괴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법대로 해야 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인정 없어 네.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입니다. 불법 체류자는요. 어쨌거나 범법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